오늘은 좀 컴컴한 밤입니다. 고속도로인가요? 아니네요. 고속도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튀어나와 있었던 거죠. 저희 블랙박스 차량은 일단 청신호에 잘 가고 있었는데 뭔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저는 저걸 알아볼 수가 없는데 두 분은 뭔지 아시겠나요? 지금 반대 차량에서 지금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걸까요? 자, 제가 봤을 때 블랙박스 차량에 크게 잘못이 없어 보이긴 한데 두 분께서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화이트보드에 써주시고요. 뭔가 제설 차량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 뭔가 이렇게 드는 뭐라 그러죠? 삽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붙어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 차를 많이 조심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과실 비율부터 볼게요. 박 변호사님은 상대방 과실이 80인데 그래도 블랙박스 과실이 20이나 있다라고 적어주셨고, 서 변호사님 볼까요? 더 많네요. 블랙박스 과실이 30, 상대방 과실이 70이다. 저는 블랙박스 과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들 앞에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못 본다는 걸 느낍니다. 두 분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서 변호사님은 왜 30대 70일까요? 네, 일단 상대 차량이 보니까 도로 제설기구 이렇게 밀면서 왜 가는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기구등이 장착된 특수 트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무리하게 사실 한 번에 좀 차선 진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차량 일부분이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야기한 점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일단 주사고 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이 일단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사실 다 했다면은 좀 정차 중인 좌회전 대기 차량이나 상대 차량이 회전 내지 유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영상에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제한 속도 위반 여부는 정확하진 않지만 속도가 일단 좀 상당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블랙박스 차량이요. 예. 그리고 야간 국도라서 사실 시야가 좁고 어둡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가 더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구간이어서 그 전방 주시나 감속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기여한 부분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30% 네네. 정도 과실을 산정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측도 속도를 좀 줄여서 갔어야 된다, 안전이.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비슷한 의견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해요. 이게 조금 포인트는 예. 이제 정하실 필요는 있는데, 일단 블랙박스 차량은 교차로에서 이제 직진 신호를 받고 네.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요. 상대방 차량 유턴 구간에서 장비 부분이 이제 점선 표시 부분을 넘어온 상태. 맞아요. 차체는 이제 차체는 있는 원래 건데, 본차선에 있었고.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좌측 전면부하고 그 장비 부분이 충격하게 된 사안인데요. 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대방 차량이 네. 완전히 정차했었는지 여부가 됩니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거기에 따라 주사고 차량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이 블랙박스 영상이 워낙 어둡고 그 전에 이제 멀리서 저 차량이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되기가 좀 보기가 어려워서 좀 어려워요. 완전히 네. 정체했는지가 좀 보기 어려운데, 지금 보면 지금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좀 보여가지고 이렇게 정차를 하려고 했는데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서 네. 일단 그걸 전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은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은 이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횡단하거나 유턴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었으니까 유턴 이 도로교통법 18조 1항을 위반한 상대방 차량이 주사고 차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분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네.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블랙박스 차량 속도도 상당하고 야간 운전의 경우에는 시야 범위도 좁고 네. 그다음에 위험물 발견이 좀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 20% 정도 감속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완전히 정차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고, 네. 그리고 영상을 제가 먼저 받아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초 전에 사고 발생 4초 전에 그 차량이 좀 보이더라고요. 덩치가 워낙에 크니까 네. 얼핏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고 반응 시간을 1초에서 2초 정도로 보는데 핸들을 튼다거나 속도를 감속하거나 하는 사고 회피 행동이 전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전방 주시 의무를 상당히 위반한 점이 있다고 좀 해가지고 집중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 하셨다면 틀거나 줄이거나는 했어야 했는데 그쵸. 그게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한 20% 정도 과실을 참작했는데요. 예. 만약에 상대방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블랙박스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가 주사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주사고 차량으로는 블랙박스 차량이 되고 그러면 과실 비율 한 6대4 내지는 7대3 정도로 블랙박스 차량의 주사고 차량으로 인정되게 될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만약에 속도를 좀 줄였는데도 부딪혔다 그러면 블랙박스 과실은 한 10 정도로 더 줄어들 더 줄어드는 거죠. 회피를 했다고 한다면은 더 훨씬 더 경감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꼼꼼히 들어봤는데 실제 사고 현장의 그런 과실 비율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앞에 짐을 싣고 가던 그 트럭에서 뭔가 짐이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앞에 트럭한테 과실을 좀 물어야겠죠. 네, 가능합니다. 예. 도로교통법 제39조 사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화물차 운전자는 이런 이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사고가 유발되어서 뒷차량들에게 이제 사고가 일어났다면은 피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블랙박스 이 코너를 진행하다가 항상 운전할 때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경우와 같이 앞에 차량이 그러니까 시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동네나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앞에 자꾸 물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좀 한적해서 그걸 피해서 갔는데 한 2번 정도 연속해서 떨어져서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블랙박스 찍힌 영상으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네, 그걸로 이제 요즘에는 교통민원을 신고할 수 앱이 있거든요. 네. 생활민원 앱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아마 네. 번호판 같은 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과료 같은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에 차량이 트럭이었는데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갖고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운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가 이제 짐을 좀 문을 잘못 잠궈서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도로를 달리다가 돌멩이가 날아왔다든지 아니면 뭐 새가 와서 갑자기 부딪혔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라도 사실은 도로를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아. 이게 정상적으로 보수가 돼야 되는데 보수하지 못했다. 예. 물웅덩이가 있는데 이걸 보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사정들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필요한 어떤 귀책 사유, 네. 책임 있는 사유, 그 사람이 책임질 이유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천재지변 같은 사연이라고 한다면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한마디가 핵심이네요.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안전해서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